혼자보단 둘이 둘보단 여럿이 함께하면 더 좋은 신나고 재미난 음악 이야기. 송악 썰. 썰. 네, 한 주 동안 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비가 오는 와중에 또 촉촉한 상황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뭐 별일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원래 이렇게 좀 사람이 담백하게 있어야지 평화로워야 좋은 겁니다. 아니, 근데 매번 일상이 반복되는 게 이게 사실은 좀 권태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네, 뭐 약간 톱니바퀴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 네,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되게 개인적으로 많이 해소를 시켜주는 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음악 듣는 것만큼 또 그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막 그런 화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좀 좋은 공간에서 그런 음악을 듣는다든지 네, 아니면 또는 또 뭐 락 페스티벌에서 내가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또 그런 상상을 하면서 듣게 되는데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메탈리카 세 번째 이야기. 네. 네. 벌써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벌써 3주가 메탈리카로 채워지고 있어요. 오랜만에 또 학창 시절에 듣던 음악을 듣는 중이라 좀 괜히 또 교복을 다시 입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 어떻게 80년대 노래를 들으면서 회춘을 하고 있어. 아니 근데 90년생도 들을 수는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네요. 뭐, 네, 일단은 뭐 락들은 딱 락을 듣기 좋은 그 나이대가 10대인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네, 그때 또 약간 좀 한창 반항기의 절정이잖아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뭐 저도 아니었는데, 네. 저는 되게 그 어머니에게 정말 착한 아들이었고 뭐 좀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습니다. 지금 반항하시나요? 아니 지금도 반항은 안 해요. 뭐 아무튼 메탈리카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지난주에 이제 그 리로드 앨범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메탈리카라는 밴드가 사실상 좀 위기에 맞는 그런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기는 사실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어떤 이제 사건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메탈리카가 거의 해체 직전까지 가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2000년대 이전에 네. 98년하고 99년도에는 메탈리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다. 네, 98년까지는 적어도 그 짤막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은 S&M 라이브 앨범도 나왔었던 때고요. 네. 그러니까 메탈리카 그 밴드 자체는 아직 완벽하게 그렇게 뭐 역사의 뒤안길로 뭐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서서히 뭔가 퇴물이 되어가는 그런 밴드는 아니었거든요. 네. 퇴물이 되어진 않았다. 네. 아직 그때까지는 좀 나 아직 안 죽었어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팬들에게도 어필이 되고 이제 메탈리카가 새 앨범을 내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새로 나온 앨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었겠죠. 그쵸. 아직 이때 사실 좀 락이란 장르가 예. 좀 뭐랄까 좀 지는 해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난다긴다는 밴드들도 좀 많이 뭐랄까 위기를 맞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다른 음악들이 좀 메인스트림 올라오는 시기였고. 예, 다른 음악들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는 시기였고 이 당시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래시의 빅4라고 하는 밴드들 있잖아요. 네. 뭐 메탈리카도 그렇고 메가데스, 슬레이어, 엔스렉스 다 요 한 90년대 중반 이 시기쯤에 다들 한 장씩 좀 구린 앨범이 있어요. 구린 앨범. 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그렇네요. 약간 좀 평가가 좋지 않은 앨범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보통 명반과 그 졸작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평단에서 되게 안 좋았던 그냥 똥이라고 합시다. 그 똥. 예. 아무튼 그 똥을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이때쯤에.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흐름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새였어요. 뭐 그쵸.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시대가 이제 변했잖아요. 타임이 체인지. 이거 시대가 변하고 있는 때였고 그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현 세대도 그러잖아요. 이제 회사원들이 계속 이 현 세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늦은 나이에 뭐 코딩도 배우시고 아, 예.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뭐 밴드 멤버들이 누구랑 이렇게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다 같이 그냥 머리를 자르고 스튜디오에 나온 거예요. 네, 그냥- 이제는 본능적으로 자신들도 깨달은 거죠. 아, 우리의 그 좋았던 시절, 헤비메탈과 뭐 스래시 메탈이 융성했던 시절은 같구나. 이런 부분들을 멤버들도 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네. 이제 체감상으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를 예. 각자 이제 느끼고 있었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메탈이 죽은 거였나? 뭐 꼭 그렇진 않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메탈이 죽은 음악이냐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결코.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방법론을 제시한 밴드들도 있었거든요. 메탈리카가 꼭 아니더라도 판테라라는 밴드가 있었고. 아, 판테라. 예. 그쵸. 그 밴드가 있었지 참. 네. 판테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그 구종을 변경해서 성공한 밴드거든요. 그치. 약간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고깃집에서 네. 좀 뭐랄까 다른 카페로 이제 영업 그 뭐랄까 영업 아이템을 바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네. 네. 메탈리카는 사실 이런 적응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블랙 앨범 때 음흠. 서서히 보이지 않나요? 그쵸. 그 4집까지의 좀 곡조들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네.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파퓰러한 곡들이 많았잖아요. 네. 좀 접하기 쉬웠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지금 정우 씨가 말한 대로 블랙 앨범 때부터 사실상 이제 변화를 좀 모색하지 않았나 싶네요. 진짜. 네, 로드가 메탈리카의 그 이런 정규 앨범들을 통틀어서 이게 가장 명작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막 비난을 들어야 되는 정말 졸작인가? 이거는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다음에 나올 앨범이 더 졸작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인트 앵거. 사실 좀 충격입니다. 충격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이었어요. 이건 배신이 아닌가? 그러니까 충격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꼭 사랑하는 연인이 오빠 헤어져 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유도 좀 그래 말이 좀 안 되게 헤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 사실 저는 제일 들을 수 없었던 게 그 깡통 스네어. 아니 스네어를 때린 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팥빙수 먹을 때 쓰는 그 황도 있잖아요. 황도 캔. 네. 그거를 때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예, 뭐 이제부터는 뭐 메탈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메탈리카가 아니고 이제는 뭐 약간 스댕리카 내지는 뭐 깡통리카. 네,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참. 이 세인트 앵거 같은 경우에는 로드 리로드가 96년도, 97년도에 나오고 네. 그리고 그 간극이 꽤나 깁니다. 세인트 앵거는 2003년도에 발매가 됐거든요. 그쵸. 그러면 거의 5년, 6년 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신보가 나온 건데. 예. 그 사이에 대체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이들의 사운드를 이렇게 바꿔준 이유가 뭘까요? 이때 일단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메탈리카가 참 힘든 시기였는데 네. 메탈리카가 일단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외부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제3자의 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런데 적어도 이게 2000년대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0년 전까지 문제가 없었다. 네. 근데 2000년대가 들어오고 나서 메탈리카의 또 한 번의 멤버 변동이 일어나요. 네, 변동이 아니고 멤버가 탈퇴를 하죠. 어느 분이 나가셨죠?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태 약간 대우를 못 받는 멤버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알 것 같네요. 누구죠?
또 베이스를 잡으셨던 분이시죠, 제이슨 뉴스테드. 제이슨 뉴스테드가 밴드를 탈퇴합니다. 이 밴드가 재밌는 게 네. 베이스가 자꾸 바뀌어요. 네, 베이스가 계속 바뀌는데 제이슨 뉴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뉴스테드는 사실 메탈리카에 되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메탈리카에 뭐 어떤 팀워크를 저해를 하거나 뭐 아니면 혼자 너무 잘나서 뭔가 기존의 라스와 제임스의 어떤 그런 투트랙 체제를 방해할 만큼 네, 뭔가 기가 센 멤버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네. 이 멤버들 사이에 되게 윤활유 같은 역할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네, 앨범 그 제작 과정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존재감이 없었는데 제이슨 뉴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에서 상당히 빛이 나는 그런 연주자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90년대 후반쯤 가면은 제임스 해필드가 목소리가 상당히 맛이 갑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뭐 나이 때문에도 있을 것이고. 네. 나이도 그렇고 일단은 이게 문제가 메탈리카 그 가장 초창기 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알콜리카라고 했잖아요. 네, 정말 술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이게 그 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포금을 해. 아니 이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막 진짜 막 그 밥 대신 막걸리 드시는 분 같은. 네. 딱 진짜 지금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제임스 해필드가 약간 그 대인 관계에 좀 자신감이 없었나 봐요. 네. 그런 거를 좀 술에 많이 의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 절대 뭐 따르시면 안 됩니다.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부모님이 아무래도 이혼을 하고 좀 가정 어머니, 환경이. 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사이비 종교의 신도였다고 해요. 아이고. 네. 사이비 종교의 신도인데 그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그 어떤 이 암 치료를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미혹된 신앙을 갖고 계셨죠. 조금 네. 잘못된 신앙을 네. 갖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기 그 이복 형이랑도 이제 나이가 차면서 헤어지고 그러니까는 제임스 해필드가 16살 때 가족이 아예 그냥 해체가 되어 버렸대요. 가장 가족이 필요한 시기에 가정이 해체가 돼버린 건데.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그러니까 부모님의 좀 사랑을 받고 자랄 나이에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었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예. 하필 선택을 한 게 알코올이었다. 예, 그렇죠. 라고 지금 해석이 되네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알코올로 많이 좀 의존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일단 술 잘 마시게 생겼잖아요. 헤비 드렁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뭔가 위풍당당한 무대 위에서의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 뒤에는 네. 어떤 그런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어떤 그런 서투름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 화면에서 보던 모습은 굉장히 좀 인상 좋은 예. 동네 치맥집 아저씨 같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뒷면은 또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적인 부분이 좀 결여된 좀 그런 맞습니다. 게 있었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술을 너무 마시다 보니까는 목 관리도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성대에 좋은 네.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노래도 제대로 못 부르고 거의 그런 어떤 보컬의 그 우렁찬 게 많이 이제는 비잖아요. 그 공백을 제이슨이 채워줬던 거거든요. 백보컬로서도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 뭐 물론 제이슨 뉴스테드가 막 음역대가 아주 막 넓은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정말 우렁찹니다. 진짜 목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차 화통 삶아먹은 그런 사람이었다. 네. 근데 하필 또 그런 사람이 나가버려갖고. 이 탈퇴를 선언을 하는데 사실 메탈리카 내에서 제이슨이 앨범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발언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연주자가 아니고 나도 뭔가 창작자로서 나의 그런
재능을 또 발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음흠.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듭니다. 아, 조금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의 예, 예. 자신을 좀 찾기 위해서. 네, 그게 에코브레인이라는 밴드였었는데 에코브레인. 이 활동을 제임스 해필드가 핀잔을 줘요. 왜죠? 이걸 왜 하니? 아, 너 메탈리카잖아. 너는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네. 왜 외도를 하냐? 네, 넌 메탈리카잖아. 뭐 이거 해서 너가 얻는 게 뭐야? 돈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깔봐요. 이거는 좀 네. 약간 꼰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좀 배제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창작 쪽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조금 여기서는 지금 힘을 못 쓸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거를 좀 해보고 싶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동료로서의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은 네. 저라면 약간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하고 좀 지원해줬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지금 제임스 해필드 행동 그 반대다 이거죠? 이거는 근데 이게 왜냐면은 그 동안에 이 친구를 좀 네. 짓누르고 있었잖아요. 짓누르고 있었나?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밴드 활동에 그러니까 좀 거의 그냥 창작자로서가 아니라 연주자로서만 이용을 하다가 예. 갑자기 이제 얘가 뭘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의견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밴드 외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거가 그렇게 막 탐탁지는 않아요. 뭐 그렇긴 하죠 아무래도 사실 근데 네. 그렇긴 한데 근데 그 동안에 좀 대우를 생각하면은 당한 게 있으니까 이래도 된다라는 건가? 좀 이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저는. 물론 그렇다고 막 아예 여기로 다 가서 저기 한 건 좀 그렇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친구 또 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봤을 건데. 약간 그 제이슨 뉴스테드의 억하심정에 되게 이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살짝 공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이슨 뉴스테드도 그 부분에서 되게 부당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메탈리카를 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결심을 하죠. 이게 제이슨 뉴스테드의 말로는 이때 날짜가 9월 27일이었대요. 이 날짜가 좀 또 기억에 남는 날짜인데. 네, 이때가 무슨 날이었죠? 아마 86년도였나 7년도였죠. 클리프 버튼이 이제 그 불의의 사고로 불기의 계기 된 그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이슨 뉴스테드의 말로는 그날 또 다른 메탈리카의 베이시스트가 밴드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인도 알고 있었군요 그날에 대해서.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하긴 또 후임으로 들어왔으니까. 네. 또 하필 또 같은 날에 같은 포지션의 멤버가 그 같은 밴드에서 떠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2001년도 1월에 제이슨 뉴스테드가 메탈리카를 탈퇴를 했다라는 게 이제 공식화가 됩니다. 뭐 나간 거는 그 전에 뭐 얘기를 했을 테고. 네,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잠적을 했대요. 잠적을 했다. 네, 잠적을 하고 이제는 야 앨범 작업해야 되는데 이제 왜 제이슨은 안 오지 하고 이제 라스가 전화를 걸었는데 제이슨이 되게 독하게 날 이제 찾지 마. 난 메탈리카가 아니야. 난 여기서 떠날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군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제임스 해필드가 그 대인 관계에 별로 자신감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이 사건이 또 한 번 트라우마를 줘요. 겉으로는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굉장히 소심한 부분이 있는데. 또 내가 나의 잘못으로 내가 사랑하는 메탈리카 또 다른 나의 친구가 떠났구나. 이거를 또 이제 크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좀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저랑 성격이 약간 비슷해요. 그런가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저도 세심한 편이라서 또 공감은 됩니다. 네. 이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또 사실 그 전에 행동들에 비해 생각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은데
이 무렵에 그 메탈리카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무렵 때부터 해서 이제 세인트 앵거가 나오기까지의 어떤 그런 밴드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막 풀 버전을 다 본 건 아니고 아, 예. 유튜브에서 클립별로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냥 앨범 제작에 대한 이제 비하인드 이야기를 담은 뭐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봐야겠죠. 아니요. 그것도 있는데 더 적나라한 어떤 밴드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거든요. 아, 약간 좀 네. 그 특종 르포 같은 네.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 밖에서 그냥 무대 위에서 봤을 때는 형님들이잖아요. 아니 그냥 버트로 봐도 형님들이에요. 스래시의 제왕들이란 말이야. 네. 근데 그 제왕들이라는 사람의 다른 모습들 뭔가 굉장히 찌질하고 그들도 인간이야. 굉장히 찌질하고 참 뭐가 되게 안 되고 항상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살아왔던 건가 싶을 정도로 사실 그 뭐 되게 이런 유치한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이제 그 옛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백조가 그 물 아래에서는 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뭐 실제로 그러지 않지만 그 아름답게 우아하게 있기 위해서 밑에서는 진짜 별짓을 다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랑 약간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뭐 백스테이지에서는 뭐 이제 사람이잖아요. 무대에서는 제왕일 수 있는데 얘기가 약간 이상해지는데. 뭐 아무튼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들의 좀 그 약간 밑바닥까지 보여준다고 하는데 네. 뭐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있었죠? 메탈리카가 네, 투 트랙 체제입니다. 네, 그렇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라스와 제임스가 거의 주도를 해서 앨범을 완성해 나가는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라스랑 제임스랑 곡 써오고 뭐 가사 써오고 해요. 뭐 가끔씩 커크도 뭔가 괜찮은 아이디어라든가 뭐 자기 솔로를 발휘할 수는 있지만은 네, 거의 많은 부분 그러니까 어떤 큰 맥락을 이렇게 막 주도하지는 못하죠. 커크는. 네. 거의 뭐 이제 대부분의 역할은 라스와 제임스가 서로 정말 뒤지게 싸워가면서 곡을 쓰고 뒤지게 싸워가면서 커크는 거기에 솔로를 살짝 얹을 뿐이고 거의 그냥 원년 멤버들이 주도하에 이제 계속 밴드가 이어져 나갔다는 거잖아요. 제이스는 그냥 입 닥치고 베이스만 치고 있는 그런 밴드였어요. 뒤지게 싸우는 편이 왜 이렇게 웃기지? 이게 약간 근데 지금 베이스가 나간 상황이잖아요. 그쵸. 나갔으니까는 그래도 앨범은 만들어야지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프로듀서가 계속해서 밴드에 남아 있었거든요. 우리 밥 락이라는 이분이 그래도 참 이분도 되게 의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뭐 그때 한번 좀 기싸움하고 또 친해졌으니까 좀 거의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거의 약간 동네 형 같은 대접을 하던데. 둘이 그러니까 뭐 멤버들이랑 좀 친합니다. 상당히 아무래도 오랜 시간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쵸. 원래 남자들끼리 뭐 사우나도 가고 해서 친해지면 또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앨범을 3장이나 작업을 했네요, 같이. 그렇죠. 프로듀서가 보통 그 정도 하면은 그래도 의리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인트 앵거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해필드가 이제 재활원을 가고 재활원을 가고 그리고 이제 라스랑 커크랑 둘만 남아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투탑 체제인데 한 명이 재활원을 갔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이 밴드가 이 상황 이때가 진짜 제일 심각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막 그렇다고 해서 음악적인 어떤 의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그쵸. 이제 한 명이 어떻게든 멱살 잡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근데 밴드의 상황이 당장 어떤 그 베이시스트도 나가버리고
해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나가버리고 그리고 지금 보컬이라는 애는 지 힘들다고 저기 재활원 가서 시설 가서 요양하고 네, 있고 중독 치료 받고 있어요. 아유 이게 1편 때도 말했지만 데이브 머스테인도 이제 네. 좀 주당이잖아요, 굉장히. 네, 근데 시설을 갈 정도면 사실 제임스도 네. 상당히 주당이라는 거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물론 이제 술을 물처럼 먹었다고 하니까 이 재활원을 거의 쫓겨나다시피 갔대요. 자기 그 와이프한테. 아 좀 예. 끌려가듯이 갔다. 안 그러면 당신 집에 못 들어와. 약간 이런 식이었겠지. 하긴 또 약간 공처가 기질이 있었나 봐요. 예. 음, 아니 근데 보면은 이게 나중에 뭐 저기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도 오르지만 거기 이제 소감을 말할 때 아내에 대한 감사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제임스 해필드가. 공처가 많네 그러면. 예. 아니, 예, 공처가 이면서 아무래도 애처가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삶을 빚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비온 뒤에 또 땅이 굳잖아요. 네. 또 부부 관계도 이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많은 좀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또 같이 또 이겨내고 왔으니 지금 이 상황이 왔을 텐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뭐 2001년 그 제이슨 뉴스테드가 나가고 이제 제임스가 치료를 받고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게 음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밴드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밴드가 정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제임스가 그냥 잘 치료되기만을 기다려요. 네. 이제 빨리 돌아와 같이 네.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근데 무슨 막 로맨틱한 게 아니고 그냥 제임스가 정말로 마치 나는 메탈리카가 아닌 듯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아예 메탈리카랑 자기 어떤 삶, 자기 가정 그런 거를 이제 분리를 시켜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과 사를 딱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네. 이제 이건 일, 요거는 이제 사 해가지고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멤버들한테도 야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라스가 또 트집을 잡아요. 근데 그럴만 할 것 같긴 해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형제다 가족이다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이제 이건 일이야. 나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도 시간도 보냈고 이럴 거야 이러면은 조금 멤버 입장에서 서운해할 수도 있겠네요. 좀. 그러니까 막 싸워요. 애들이야. 야 4시간 동안 음악 작업하고 이제 그러니까 출퇴근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4시간 동안만 음악 작업하고 이제 각자 이제 집으로 가서 자기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이러자. 나도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제임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라스가 야 너는 가. 난 할게. 너는 가. 야 나는 커크랑 같이 내가 작업한 거 들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트집 잡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제 커크는 야 너희들 또 그러냐 그러지 마라 이러고 있고. 사실 여기서 제일 불쌍한 건 커크예요 지금. 커크가 가운데 껴가지고 지금 뭐 이거저도 못해. 둘이 싸우는데. 커크가 제일 인격자인 것 같아. 이 다큐멘터리 보면. 보살이야 보살 진짜.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라스랑 제임스는 부부야. 그 사이에서 낀 아들이야 얘가. 그렇네. 아유 씨 이게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 이런. 이게 점점 험악해져가지고 이제 서로 막말해요. 막 제임스가 이제 라스한테 야 나는 여태 하면서 너랑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너랑 합주를 하면서 별로 즐거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라스도 확실히 안 져. 말로는 안 져요. 너 나랑 연주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 나가. 이게 둘이 보면 이거 서로 마음에 없는 말이거든 이거. 근데 이제 자존심을 세워야겠으니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진짜 둘이 자존심이 엄청 세긴 세다 진짜. 아니 진짜 이게 그 연인들 유치한 싸움 있잖아요. 딱 그 꼴이거든 이게 지금. 정말 그래요. 그 와중에 커크는 가운데 껴가지고 내가 이거 뭐 해야 되지 이러면서 커크는 막 한숨 쉬고 막 얼굴 감싸고 있고 얘네들 또 이러네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그거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메탈리카를 지금 있을 수 있게 한 거는 네. 이 커크 해밋의 중재가 아니었을까. 어,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런데 뭐 커크는 또 커크 나름대로 또 굉장히 유머러스 하거든요. 예, 보면 사람 괜찮아요 보면. 네. 그리고 뭐 음악적으로 뭔가 진전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서로 뭔가 계속 갈등만 생겨. 이거는 매일 이러면 네. 뭐 나오는 게 없지. 뭐. 앨범이 만들어지질 않아. 아이고. 앨범이 만들어지지를 않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상담사를 고용해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잘못했는가 이런 자기네들의 과거를 계속 이제 돌아보거든요. 좀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딱 걸리는 사람이 한 명이 있죠. 데이브 머스테인. 네. 아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근데 우리 론 총무를 무시할 수 없는데. 네. 근데 론 총무는 메탈리카에서 막 그렇게 크게 뭘 한 건 없어요. 사실상 론 총무가 나간 건 데이브 머스테인의 그 이제 구박도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잘못된 단추 시작은 머스테인을 강제로 이제 옷에 태워가지고 보낸 게 네.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라스가 데이브 머스테인을 찾아갑니다. 아 악연을 이제 좀 정리를 한다. 네. 그래서 받아주나요 그거를?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데이브 머스테인이 이제 라스를 만나서 하는 얘기는 일단은 너무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쵸. 나한테 경고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쫓고 연락도 안 할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지. 네. 이거 나중에 데이브 머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클리프 버튼의 죽음을 제3자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아 이건 잘못했어요, 맞아. 네.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네. 사이인데 네. 이거를 데이브 머스테인은 되게 어떤 일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주 사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는 술을 나눈 형제잖아. 술을 나눈 형제, 피를 난 형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 너네가 클리프의 죽음을 나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데이브 머스테인이 그 일을 굉장히 담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네. 이제 적어도 자기랑도 연결돼 있는 멤버니까 이거 정도는 네. 메탈리카가 직접 연락을 해서 이제 데이브한테 통해야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멤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통해서 받았으면은 네, 그렇죠. 약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또 이게 데이브 머스테인도 일단 본인 억울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론 총무한테 심하게 했던 거는 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원래 자기 불리한 건 말 안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에요. 라스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라스는 막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미안해 이러면서 막 나라 이름 표정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데이브는 야 사람들은 너 때문에 나를 싫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너 때문에 나를 싫어한다. 네. 마치 막 내가 메탈리카의 역적이라도 된 것 마냥.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리고 나서 좀 본인한테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난 더 이상 그러니까 메탈리카가 아니게 된 순간부터 사실 그런 앙심을 계속 품고 있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누군가는 내가 메가데스를 만든 게 메탈리카에 대한 맞불 작전이라고 생각을 한다. 마케팅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누군가는 이런 어떤 맞불 작전이 성공을 했다라고도 하지만은 2인자가 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럼요. 세상은 1인자만 기억하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머스테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데스를 알리기인데 메탈리카와 좀 약간 그런 썸씽들이 있다는 거를 이용하면 사실 마케팅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이미지가 굳어진단 말이에요. 네. 평생 메탈리카에 따라가는 꼬리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 어떤 그런 속에 있는 이야기들 다 하면서 저도 되게 느껴진 게 많은 게 데이브 머스테인이 아직까지 이 트라우마를
그때 당시만 해도 떨쳐내질 못했구나. 네, 그리고 뭐 시기적으로 데이브 머스테인도 사실은 그때가 좀 많이 힘들 때이긴 했어요. 네. 그리고 메탈리카에 대한 애착이 아직까지도 크구나. 네, 이 부분이 좀 전달이 되거든요. 약간 애증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데이브 머스테인이 한 번만이라도 그때 당시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그런 기회, 야 너 저기 알코올 중독자 모임 한번 가봐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애증이 많네. 예. 이 자리에 지금 라스랑 그 상담사랑 자기만 있으니까 셋밖에 없잖아요.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제임스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클리프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삼켜요. 예. 눈물을 네. 삼켜. 아 이게 진짜 클리프 버튼이 정말 큰 존재야 메탈리카 멤버들한테. 아 그럼요. 또 이 멤버를 얻기 위해서 네. 또 연고지도 이주를 했고 네. 사실상 메탈리카라는 밴드가 있기에 어떻게 보면 키 같은 멤버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멤버였고 가장 큰 그런 중축이 되는 멤버였어요. 척추가 되는 멤버인데 네. 하필 이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떠나버리는 바람에 네. 어떻게 보면 메탈리카는 또 이제 그 약간 그 배가 네. 키를 잃고 이제 헤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클리프 버튼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누굴까? 그게 제이슨 뉴스테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적어도 메탈리카 멤버들한테는 제이슨은 아니었던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이슨이 그 클리프를 대체할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냥 연주자로서가 아니라 그를 이제 한 명이 이제 멤버로서 창작자로서 같이 곡을 만들고 하는데 저기 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뉴스테드가 진짜 안타깝다 생각이 그거예요. 좀 네. 멤버로서에 대한 그런 대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세션 연주자로서의 대우로밖에 안 느껴졌거든요. 그냥 뭐 주급 주면서 이번 주 주급이 하면서 주면서 네. 그렇게 쓰는 멤버가 아니었나. 근데 또 이 막상 같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마냥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지낼 땐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뒤에선 자 수고했어 하고 이제 주급 주고 그런 거지. 멤버들끼리 그렇게 막 서로 간에 그런 비즈니스가 우선시되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메탈리카가. 네. 약간 다른 얘기인데 네. 오지 오스본 밴드가 네. 그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멤버들도 다 주급 주는 그런 저기로 월급제로 한대요. 그거는 오지 오스본이 그럼 사리 분별이 안 되시는 분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좀 약간 그런 강력한 매니지먼트가 좀 필요하신 분이라서 그런 네. 게 아닌가. 그렇네요. 듣고 보니. 네, 두 번째로 선정한 곡은 프랜틱인데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노래 좀 이 앨범에서는 그래도 들을 만한 곡이다 해가지고 골랐습니다. 들을 만한 곡. 네, 네. 8집에서 그나마 들을 만한 곡이어서 골라봤는데 그래도 사실 이게 저번에 정훈 씨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신이 분노해도 할 말이 없는 앨범이 아닌가 하고. 이 앨범이 세인트 앵거잖아요. 네. 이 재활 치료를 잘 마치고 이제 제임스 해필드가 돌아옵니다. 네, 제임스 해필드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제임스 해필드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이 분노예요. 앵거. 분노. 네. 이 분노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을까? 이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법 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야생동물 같은 거잖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네. 사람인데 야생동물이래.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좀 약간 그런 스트레스를 그냥 술이나 이런 걸로 해소를 하고. 그렇죠. 술을 하거나 뭐 약을 했거나. 약까지 손을 댔다. 이건 좀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술을 끊고 좀 뭐 다른 걸로 해소를 했다는 건데 뭐 가족들이랑 뭐 시간을 보내는지 이런 걸로 한 건가? 예, 일단은 계속 그 치료가 간단해요. 메탈리카는 메탈리카대로, 그리고 제임스 해필드의 가족은 또 가족대로. 그러니까 제임스 해필드는 그 두 가지를 분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탈리카 멤버로서의 제임스 해필드와 이제 아버지 혹은 이제 남편으로서의 제임스 해필드로 예, 이제 나눠서 이제 생활을 해서 예. 좀 그거를 구분을 해놔라라는 치료 네. 방식을 택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살면서 해보지 않은 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분노라는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내면에 대한. 뭐 잘하고 싶은데 뭐 잘 안 돼서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거를 어떻게 건강하게 표출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이 성자의 분노, 이 세인트, 성인의 분노. 그게 앨범 제목이 된 거죠. 성인의 분노인데. 근데 이게 막상 들어보면은 신의 노여움을 사도 참 할 말이 없어요. 평이 되게 굉장히 박합니다. 메탈리카의 최고 음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또 역시 대중들이랑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3집도 좋고 5집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집을 더 좋아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메탈리카의 최고 명작을 꼽으라면은 요건 좀 이견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메탈리카의 정규 앨범 중에서 가장 네. 못난 앨범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럼 이거죠. 이거죠. 정규 중에 고르라면 이건데. 정규 앨범 중에 가장 못난 앨범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세인트 앵거를 꼽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녹음을 할 때만 해도 베이시스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 녹음을 프로듀서가 해줍니다. 우리 밥 형이. 네, 우리 밥 락 형님이 그 베이스를 연주를 해줘요. 이분도 원래 뭐 뮤지션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도 베이스를 잘 치셨나 보네요. 네, 녹음할 그렇죠. 정도면. 그리고 작업 방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투 트랙이 아닙니다. 이제는 투 트랙이 아니고 이제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서 모두가 공평하게 의견을 내고 앨범을 만들자라는 이제 룰이 생겨요. 이제야 좀 밴드라는 네. 느낌이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밴드로서의 그러니까 이제 막 리더의 주도하에 따르는 그런 작업이 아닌 이제 멤버들 간에 이제 좀 막 어떻게 보면 균등한 참여로 그렇죠. 해서 만든 첫 앨범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다. 근데 평이 좀 박한 게. 네. 일단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분노 같은 감정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건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까? 어떤 악기 소리를 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실험의 일환으로 이 스네어 소리를 정말 이 스네어를 그 단단하게 이렇게 딱 조이는 게 아니고 많이 풀어가지고 깡통 소리가 나게끔 하거나 뭐 싸구려 마이크를 쓴다거나, 그리고 기존의 보컬도 뭔가 이렇게 다듬어진 게 아니고 정말 괴성을 지르거든요, 앨범 내내. 네, 뭐야 제임스 해필드가 목소리가 이랬나 싶을 정도로.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기타 솔로도 없고요. 참 이게 분명히 4인 밴드란 말이에요. 기타 네. 둘에 베이스 하나, 드럼 하나 이렇게 있는, 어떻게 보면 딱 진짜 가장 그 스탠다드한 밴드 구성인데 네. 투기타인데 기타 솔로가 없어요. 네, 기타 솔로도 없고, 그리고 앨범이 이게 참 뭔가 좀 색다른 맛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앨범 내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뭔 트랙이지?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비슷해요. 거의 좀 뭐가 이렇게 막 크게 다른 게 없어. 그냥 잠깐 넉넉고 있다 보면 트랙 바뀌어 있대요. 네. 트랙 번호가 바뀌어 있어. 벌써 이렇게 넘어갔다고. 기타 솔로도 없고 뭐 어떤 곡은 막 8분 넘어가고 그러는데 뭐 이게 극적인 변화가 막 그렇게 없는 거야. 그냥 지루해 듣는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것도 네. 색다른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참 아쉽습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네. 그 메탈리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네, 그런 게 한 번에 무너진 앨범이죠, 이게. 진짜 그 신의 거룩한 분노가 네.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는 네. 그 앨범. 참. 이 약간 지금 제가 계속 헛웃음이 나는데 이 앨범 듣고 난 후기가 딱 이렇거든요. 제가 네. 이게 메탈리카가 맞나? 일단은 메탈에선 많이 벗어났고 이제는 그리고 또 이게 그 옛날 메탈 하기에는 좀 그래요. 시기적으로. 맞아요. 네. 좀 이제 장르적으로도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뒤처진 장르가 됐잖아요. 또 네. 밴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탈리카 입장에서도 좀 다른 시도를 해야 한다고 이제 제안한 게 이거 같은데 제시한 그런 대안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그 전에 있던 팬들의 입장에서는 네. 너희들은 우릴 배신했어라고 네.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앨범이었다. 네. 그리고 앨범 프로모션 하기 전에 새로운 베이시스트가 들어옵니다. 아 드디어 또 네. 멤버 교체가 또 네. 이루어졌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었던 오지 오스본 출신의 네, 오지 오스본 밴드 출신의 로버트 트루이오라는 브라질 네. 사람이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새 베이시스트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오디션을 봐요. 그 다큐멘터리에 오디션이 잠깐 나오는데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멤버로 결정된 게 로버트 트루이오였고 네, 로버트 트루이오가 들어오고 이제 멤버들도 제이슨 사태로 이제 자기네들도 반성을 하잖아요. 이제 새로 들어온 베이시스트를 정말 우리 가족처럼, 정말 우리 형제처럼 메탈리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딱 들어오자마자 $100만 딱 줘요. 축하해. 네, 어서 와. 형이 계좌로 쏴줄게. 어. 이렇게 하고 딱 찔러 넣어준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딴 로버트 딜을. 트루이오가 밴드에 합류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새롭게 꾸려진 메탈리카가 세인트 앵거를 내놓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투어를 또 시작하겠죠. 네. 이거 오디션 영상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 로버트 트루이오가 그 3집의 또 명곡이죠. 배터리를 예. 연주를 하는데 그 멤버들 보는 눈이 좀 치네? 딱 이런 그 눈으로 봅니다.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클리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클리프가 메탈리카 멤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미지수다라고 할 정도로 로버트가 상당한 실력자였던 거죠. 굉장히 또 극찬을 했어요. 이렇게 또 네. 들어올 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업용 언플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근데 또 로버트 트루이오가 전에 있던 밴드들을 보면은 이분이 또 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일단 그 오지 오스본 밴드의 베이시스트로 꽤 오래 재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음악적인 역량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제이슨 뉴스테드의 사태를 겪고 나서 멤버들이 되게 좀 많이 반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대우가 좋습니다. 네. 막 몇몇 클립 영상들만 봐도 그 로버트에 대한 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제이슨에 대해서는 좀 대우가 좀 차가웠거든요. 좀 그러니까 막 뭐랄까 좀 멤버 대하는 게 아니라 세션 대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로버트한테 보면은 뭐 그동안에 뭐 반성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되게 진짜 막 가족같이 대해줘요. 막 연주하는 거 보면 와 너 개 쩐다 이러면서 막 괜히 안 해도 될 칭찬 같은 거 막 해주고. 괜히 안 해도 될 칭찬이에요. 잘 치는 그러니까 게. 원래 잘 치는 사람이니까 사실 잘 치네 이렇게 그냥 말해도 되는데 좀 약간 과장돼서 표현을 하고 막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분도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메탈리카 이 베이시스트들이 참 되게 바른 분들이 되게 오셨어요. 그 론총무 때부터 보면은 네. 베이스들이 다들 굉장히 성격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보면. 이게 드러머가 제일 문제야. 기타도 커크햄이 제외하고는 좀 아무튼 이 앨범이 평가가 참 박한데 물론 저희들도 이야기하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앨범 어떤 이런 힘든 시기를 통해서 메탈리카가 결국에 재기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평판은 좀 그런데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게 해준 네. 또 그런 앨범이라고. 가장 힘들고 적나라하고 정말 좀 와해될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메탈리카의 순간들이 담겨 있는 앨범이죠. 이 앨범. 네. 오히려 그런 걸 좀 적나라하게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더 그래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라고 봐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다큐멘터리가 그 부분에서 되게 큰 공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마케팅을 잘한 게 아닌가 네. 싶네. 뭐 아무튼 이제 앨범을 내고 또 이제 투어를 또 열심히 돌았어요. 또. 네. 그리고 요맘때쯤에 이제 또 뭐 사실 좀 투어 끝물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또 한번 또 방문을 합니다. 예. 이때 그 전설의 이제 MBC에서 방영을 했던 그 2006년 라이브. 예, 그렇죠. 이거는 근데 진짜 이 영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해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아, 예. 또 좀 고화질, 좀 화질도 괜찮았고 또 이 방송을 또 기획한 프로듀서가 굉장히 또 메탈리카의 굉장한 팬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방송을 위해서 좀 심혈을 많이 기울였대요. 뭐 촬영이라던가 이런 것도 뭐 멤버들 이제 입국하는 그 장면부터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좀 보면서도 와 이거 좀 이 밴드에 대한 애정이 없었으면 이렇게 영상을 못 만든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도 이거 너튜브에서 굉장히 아직도 화제가 댓글 보면은 그 참 그 재밌는 댓글들이 많아요. 그 중에 막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길래 저걸 저렇게 촬영해가지고 방송을 보여주냐 이런 식으로 도 있었고 아무튼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 이때 보면은 저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메탈리카의 라이브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라이브가. 그때 영상들 지금 다시 한 번씩 보거든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네. 이때 보면은 그 막 멤버 설명부터 그렇고 어쨌든 제가 이때 메탈리카를 처음 접했으니까 저는 그래갖고 좀 어떻게 보면 이 메탈리카란 밴드를 좀 알게 해주는 좀 교과서 같은 영상이거든요 저한테는. 아, 예. 이걸로 메탈리카를 알게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전 직장 동료 중에도 이 라이브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되게 재밌었다고 하셨습니다. 아, 예. 일단 메탈리카가 라이브에서 참 신나요. 네. 네. 막 물도 막 뿌려주고. 네. 라이브 그 무대 매너들이 되게 좋아요. 그거는 맞는 것 네. 같아요. 굉장히 그때도 보면은 막 그 팬들이 막 떼창하잖아요. 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 멤버들이 막 굉장히 그런 걸 좀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네. 막 연주 중에 또 일부러 막 좀 환호하라고 막 네. 손도 막 해주고. 이게 메가데스는 좀 연주하는 거 보면 좀 심심하거든요. 잘 치기는 되게 잘 치는데. 좀 그 무대 보는 면에서는 좀 별로다. 네. 뭐 근데 이게 메가데스 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걸 또 좋아하니까 뭐 약간 좀 시니컬하고 리더가 또 약간 시니컬하잖아요. 네, 또.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이때 어쨌든 저도 이때 처음에 메탈리카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앨범들을 찾아 들어봤고 제가 정훈 씨한테 앨범 몇 개 추천 받아서 들어봤고 해서 그때부터 메탈리카를 좀 입덕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때 이 시기가 좀 그 앨범적으로는 좀 평판이 별로일 때였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때 메탈리카를 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세인팅으로 그렇게까지 나쁘게까지는 평가를 안 하고 싶었는데 전작들을 들어보면 좀 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9집이죠? 9집. 네, 이제 트루이오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참여한 앨범이기도 하고, 예. 아마 200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2009년에 데스 마그네틱이라는 앨범이 나옵니다. 네, 이 앨범 같은 경우는 그 전작에 비해서 평이 좀 괜찮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정훈 씨는 이 앨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앨범이요? 네. 일단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나왔고 이때는 이제 프로듀서가 바뀝니다. 그 유명한 릭 루빈이 이제 프로듀싱을 해요.
아, 그 링루빈이라면 그 약간 좀 소용 기르시고 그 도사 같은 이미지였는데 앨범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생긴 걸 기억하시네. 그 여러 앨범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되게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게 아, 예. 참여하시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뭐 힙합으로 시작하셨다가 전혀 다른 네, 그다음에 뭐 슬레이어 앨범도 하시고 네. 힙합과 슬레이요. 네. 진짜 그 갭이 너무 큰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신 건지. 아마 그 무렵부터 해서 이분이 좀 스펙트럼을 많이 넓히셨던 것 같긴 해요. 진짜 막 힙합부터 메탈까지 다 두루두루 섭렵하신 분이. 네. 뭐 미국에서 가장 바쁜 프로듀서라는 그런 별칭도 있죠. 아무튼 괴물 프로듀서와 네. 또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 프로듀서랑 이제 작업을 하는데 데스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최소한 네. 로드 리로드 그리고 세인트 앵거까지는 네. 사실 이 메탈리카가 기존에 했었던 메탈 음악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세인트 앵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조악하기도 하고 앨범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는 어떤 그런 비평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못 들었었는데 이 앨범에서는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가다듬어 보자. 네. 좀 초심을 또 찾는 그런 앨범이다. 네. 그래서 뭐 완벽하게 전작의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오는 그런 스래시는 아니고요. 네. 네. 그거랑은 조금 그루브가 좀 다릅니다. 조금 이제 예전에 그 우리가 그때가 그들이 하던 슬래시랑 다르지만 네. 좀 그래서 초심을 찾기 위해서 좀 예전의 사운드를 좀 복각하려고 했다. 복각이 맞는 것 같아요. 복각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복각이라고 표현하면은 레플리카라고 하나요? 그걸? 그 레플리카는 보통 이제 모조품 보통 이런 걸 표현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뭐 라이드 더 라이트닝 뭐 마스터 오브 퍼펫 레플리카 버전을 내놓는 거죠. 좀 약간 열화판의 라이드 라이팅이다. 그 표현도 나쁜 건가?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자기네들이 옛날에 했었던 그 옛날에 영광의 그 성공 방식을 지금 와서 하고 있거든요. 2009년 이 시점에 와서. 네. 거의 20년 전에 작업을 다시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네. 물론 사운드적으로는 상당히 그러니까는 곡 자체는 상당히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뭔가 메탈리카라는 이름값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지는 않는구나 라는 어떤 그 노래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게 녹음 상태가 있잖아요. 네. 소리가 너무 커요. too loud다. 네.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그 좀 볼륨을 좀 줄이고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크다는 건데. 네. 근데 사실 또 이런 장르들은 좀 약간 볼륨 크게 하고 당당한 듣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아닌가요? 그래요? 아니 녹음할 때 밸런스를 안 잡는다니까? 그냥 밸런스가 안 잡혀 있는 음원을 그대로 앨범에다가 수록을 해가지고 발매를 했다고. 제가 말을 잘못 이해했네요. 네. 이건 좀 프로듀서의 이제 역량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릭 루빈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논란거리가 있는 프로듀서이긴 해요. 네. 가장 이제 그 당시에 핫했던 지금도 뭐 핫한 사람이지만 네. 그런 사람이 하필 이제 이 가장 좀 기본적인 부분을 안 건드렸다는 건데 상당히 뛰어난 프로듀서인 거는 뭐 맞습니다만은 네. 약간 이 음향적인 부분 있잖아요. 음향적인 점에서 좀 부족하다. 부족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그냥 소리가 큰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엔지니어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건데. 근데 그 이전의 앨범들은 사실 밤락이 담당했었던 앨범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녹음 상태가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네. 이제 프로듀서가 바뀌고 나서 이게 좀 이런 음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네. 근데 왜 밤락이랑은 왜 이제 결별을 했을까요? 그냥 계약이 끝나서. 별 이유가 없었네. 네. 이 밤락이 그냥 메탈리카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지켜주고 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쵸. 네. 좀 이제 이 메탈리카라는 브랜드가 사라질 뻔했는데 네. 어쨌든 이분의 그 저희가 좀 크긴 했으니까. 다만 이제 이분이 담당했었던 그 앨범들이 네. 별로 그렇게 메탈리카의 좋은 시기를 보여주는 앨범이 아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프로듀서가 좀 도매급으로 같이 욕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네. 좀 오집부터 했으니까. 네. 그래도 영광의 시대와 좀 그 나락의 시대를 같이 함께했던 네.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또. 5, 6, 7, 8집을 같이 작업을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 재직 시간도 길었는데 하필 또 가장 피크에 찍었을 때와 네. 그 그렇죠. 떨어져는 그 1등도 해보고 이제 꼴등도 같이 해본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그 되게 다이나믹하네요 이게. 아무튼 그 릭 루빈이 맡고 나서 좀 이제 음향적인 문제가 있었고 좀 있었다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앨범은 이제 그 전작에 비해서는 판매량은 네. 좀 어땠나요? 훨씬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그 우리 형님이 돌아왔다라는 좀 그런 분위기였겠네요. 그리고 비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긴 했어요. 네. 뭐 그런 비평적인 평도 좋았고, 그리고 대중들도 이제 메탈리카가 다시 돌아왔구나. 다시 이런 어떤 메탈 음악으로 우리들 앞에 다시 돌아왔구나. 네, 요렇게 이제 인식이 생겨나게 되죠. 네. 정훈 씨가 추천해 주신 곡, 이 앨범의 All Nightmare Long이라는 곡으로 들어봤고요. 네. 이거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그 되게 인상 깊습니다. 좀비 나와요. 조금 좀 막 과학의 산물, 뭐 약간 그런 실험실에서 막 인체 실험한 약간 그런 영상 같은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또 흘렀습니다. 이러다가 또 4부로 또 이어져서 얘기할 것 같은데 아직 할 얘기가 좀 남아 있어요. 네, 아직 할 얘기가 남아 있죠. 네. 메탈리카 지금 40년이 넘은 밴드인데 지금 10년 단위로 지금 네. 한 부씩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세인트 앵거가 네. 평이 참 박한 앨범인데 네. 결국에는 어떤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앨범이었다는 거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시 한번 자기네들 표현으로는 가라오케 밴드라고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네, 스스로를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음악을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세인트 앵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분명히 보여. 그래서 새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나왔던 게 이제 데스 마그네틱이다. 저는 좀 이렇게 바라보고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이제 투탑 체제라고 했잖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둘이서만 계속 이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둘이 끌던 거를 근데 넷이 이제 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마차를 네 말이 이제 끄는 건데, 그 첫 시작이 세인트 앵거라고 보고, 이제 그 이후에 데스 마그네틱은 이제 우리가 원래 하던 거를 다시 한번 하자, 좀 약간 복각을 하자, 우리의 그 뿌리를 한번 찾자라는 의미로 만든 앨범인 것 같거든요. 네. 좀 그래서 복각이라는 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딱 아주 완벽한 체제가 다시 맞춰진 거잖아요. 또 다시 베이스도 들어왔고, 네. 또 그것도 엄청난 베이스가 들어왔고, 네. 프로듀서도 이제 다시 바꾸고 해가지고 좀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려는 것 같은데, 이 이후의 메탈리카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학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